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해 1% 트레이더 주식투자 김우재입니다.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제가 처음 영상을 찍은 게 오늘 8시 반인가? 8시 반에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다 찍고 보니까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멘탈이 나간 상태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또 다시 찍어야겠죠? 제가 좀 최근에 영상이 늦게 업로드가 돼서 거의 12시 가까이, 막 11시, 12시. 그래서 이제 최대한 9시에 맞춰서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운명의 장난인지 효자 너는 12시에만 올려라 라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시 찍게 되네요, 여러분.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효자방 식구들 내일 크게 수익 내려면, 오늘처럼 크게 수익을 내려면 또 제가 열심히 다시 해야겠죠.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조금 그래도 시원하게 나왔죠. 그리고 저도 여기 보시면 흥구석유, 대성하이텍, 우리로, 에코프로, 위더스, 제약 오늘 다 올랐습니다. 오늘 저도 매매가 100점이었고 우리 효자방 식구들도 오늘 수익 다들 많이 나셔서 오늘 우리 효자방이 되게 좀 따뜻하고 훈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10월 달에는 저 효자와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 꼭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수 이번에 하락을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손실한 날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9월 초에 한두 종목 크게 손실을 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뭐 이런 것들. 그때 이후에 손실을 한 적이 없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차피 수익 냈다가 그대로 뱉어낸 거였고, 9월 초에 살짝 뭐 한두 종목, 세 종목인가? 손절을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매일매일 수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중을 줄였다가 오늘부터 이제 다시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장 난이도가 오늘은 굉장히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수가 저점이 다져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이제 추매, 우리 물리신 분들은 추매를 하시거나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신규 진입하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수가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것만큼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수가 꺾이는지 올라가다 다시 꺾이는지 그거를 체크해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면 효자 종목 다 써있죠. 이거 다 써있는데 이게 뭐예요? 뭘 뜻해요? 제가 맨 마지막에 하죠. 영상을 다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요약해 볼게요. 왜 이렇게 좀 힘드네요, 갑자기. 이거 다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약, 미 연준 금리 동결 시사를 했고요. 중국도 1조 위안 부양책 검토로 인해 시원한 반등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원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3전 실적 발표 있었죠. 다시 조 단위의 이제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코스피도 괜찮았고, 2차전지는 이제 엔솔의 영향이 괜찮았다라고 봐요. 엔솔 2차전지 우리 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코스닥의 대장이 에코프로면 코스피에서는 LG 엔솔이 있죠. 얘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뭐죠?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걸로 이제 2차전지 애들도, 그리고 코스닥 그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아이고, 여기 오타가 있네. 이렇게. 그래서 K 증시의 반등, 코스피, 코스닥 다 좋았고, 2.8 전쟁의 장기화 조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항공모함이 이제 중동 지역 이스라엘 근처에 이제 나타나면서 잠시 주변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 주변 국가들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 레바논에서, 레바논이 폭탄을 터뜨렸었나? 잠시만. 레바논 시리아에서도 공격,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주춤하던 옆에 이스라엘 옆에 이제 중동 국가들이 다시 조금 움직이는 모습, 그러면은 2.8 전쟁이 장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원래는 지수가 좋으면 우리 이런 전쟁 테마는 어때요?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얘네들은 해지 역할을 하죠. 해지 테마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다 같이 올랐어요. 2.8 전쟁 테마도 오르고 2차 전지, 반도체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 그래서 원래는 어느 정도 저는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오전에 시세를 줬어도 다시 좀 오후장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강했죠. 끝까지 강했고, 지금 이제 언론들은 원유가 이번에 오일 쇼크, 저번처럼 중동 4차 전쟁 때처럼 오일 쇼크가
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언론을 많이 못 믿습니다. 얘네들이 그 원자재 쪽 선물,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미국 시장에서 원자재 쪽 세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종목, 한 종목에 있는 이런 조막손 세력이 아니라 거대 세력이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애들이 자꾸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원유 안 오를 거다, 안 오를 거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어제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서 이제 이 원유 가격이 지금은 아직은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원래 지금 미국이랑 사우디가 관계가 개선되려고 했었는데, 미국은 어디를 지지하죠? 이스라엘이죠. 근데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그럼 중동 국가 거의 다 이슬람교인 중동 국가들은 다 여기를 지지하게 되고, 이스라엘만 지금, 이스라엘은 서방 국가 그리고 미국 이런 애들이 지지하면서 원래 최근에 관계가 좋아지면서 원유를 증산하기로 했었는데, 이걸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유 증산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원유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또 단합을 할 수도 있겠죠. 단합을 해서 원유 계속 감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유 가격은 좀 더 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정보를 안다라고 해서 저런 원유 관련주, 원자재, 뭐 천연가스 이런 데다가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거 비중을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 원자재 테마에서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아봤고, 이런 애들은 이제 빨리 손절을 하고 안 간다 싶으면 추매보다는 손절을 하는 게 답이고요. 그리고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빨리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원유 쪽으로 이제 갈 때는 크게 먹고 손절은 짧게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데 약간 이런 거대 세력들이 원유 쪽, 원자재 쪽을 또 이제 잡아서 조금 돈놀이를 하려는 속셈인지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기사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강세 테마는 28 전쟁 테마 초전도체, 여기는 신성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는 이제 신성 ST가 오늘 그 일방 청약을 마감을 했는데 그 청약이 경쟁률이 굉장히 셌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도 있고 지금 자회사 상장하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존 AWS, 이게 뭐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 웹 서비스 그 약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쪽 테마도 강했고, 바이오, 우리 어제 제가 효자 종목 말한 뭐 위더스 제약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개별 바이오들도 굉장히 괜찮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테마 우리 최근에 강했던 애들이 계속 강했고, 양자랑 네옴, 재건, 얘네들은 어제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지지한다라고 해서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재건은 당연히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관심이 조금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은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로봇, 여기도 이제 로봇은 진짜 안 가요. 로봇은 11월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봇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연내 승부수 띄운다던 삼성 로봇 사업 어디까지 왔나? 11월 로봇법 개정안 시행 맞춰 제품 공개 전망. 요거 이 시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움직이겠죠. 이런 기사가 있으면. 그래서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두로 좀 로봇주들이 반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스닥은 어제 괜찮았고요. 그리고 미선물도 지금 양호한 상태. 그리고 요거를 안 했구나. 이거를 수정을. 코스피는 오늘 1.98%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2.78%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800포인트를 탈환을 했고, 지수를 잠깐 보면 이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 RSI 지표가 조금 올라왔죠? 제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추매하셔야 됩니다. 추매하셔야 됩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 80만원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제 저도 못했지만 저는 오늘 에코프로를 80만원에서 했어요. 물론 수익 되게 적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RSI 지표가 이럴 때 그 공포감이 이제 최근 며칠간, 어제도 그렇고 어제 코스닥이 고점에서 거의 4% 이상 떨어뜨리면서 공포감이 극대화됐었죠.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 더 빠질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그때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라는지. 매수를 해서, 아니면은 조금 손절을 뭐 80만원을 깨고 뭐 78만원, 77만원 이렇게 조금 떨어지면 그때 손절을 하셔도 되죠. 내가 추매한 만큼.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벌써 에코프로 오늘 84만 3천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사실 추매를 했어야 돼요.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온 상태라 모르겠습니다. 다시 에코프로가 80만 원을 가줄지 안 가줄지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용기를 내서 추매를 해서 이제 살아 나오는 것도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의 시드를 조금 불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물린 사람들, 2차전지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 토대로 설명을 드렸고, 이전 영상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그렇게 하기가 조금. 자, 그래서 이따가 에코프로 볼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여기 지지 저항 800포인트를 만약에 이번에 잘 지금 횡보하고 있죠. 여기서 잘 버텨준다면 저는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50 정도. 21선도 이제 내려오면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나겠죠. 850포인트까지는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2500포인트까지는 갈 것 같죠? 요런데 이평선이 지금 다 역배열이어서 크게 의미는 없고, 2500포인트가 이제 또 21선이 내려오면서 이제 지수가 하루 정도 더 올라준다면 2000포인트 여기서 좀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하루 이틀.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지켜봐야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뉴스 바로 볼게요. 뉴스 보시면은 이거는 이것이 방금 나온 뉴스예요. 9월 도매물가 인플레 2.2 월간 상승률 0.5%. 요거 나오고 지금 미증시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네요. 원래 아까 0.7% 상승 중이었는데 지금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 지켜봐야 좀 알지 않을까. 그리고 12일에 이제 9월 CPI가 내일 발표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게 나와도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죠. 마지막 금리 인상은 자 이제 어제 미장이 상승한 이유입니다. 연준 위원들 비둘기파 발언 쏟아져. 그래서 원래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았지만 마지막 금리 인상. 근데 이제 또 전쟁 터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 그만해야겠다라고 연준에서 발표를 하면서 어제 미증시가 좋았고, 아시아 증시 그리고 세계 증시가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국채금리 하락까지 하면서 이제 미증시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연준 유럽 중앙은행도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이제 한다라고 해요. 자, 보시면은 금리 인하가 이제 내년 상반기라고 하죠. 이런 기사까지 벌써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수가 그때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까요? 보통 금리 인하를 하면요, 전 세계 증시가 같이 내려갑니다. 그럼 언제 오를까요?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최근 오르다가 많이 좀 떨어졌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 뭐 3월 정도까지 지금 이런 구간 800포인트를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뭐 11월, 12월에 상반기까지는 조금 반등하다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에코프로나 2차전지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갈지 또 지켜봐야겠죠. 원래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지수는 이제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말에 금리 인하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2.4조, 전년비 좀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왜 올랐을까요? 오늘 삼성전자 오늘 2.71% 상승을 했죠. 시가는 3% 넘게 시작을 해서 그래도 이제 상승형 음봉이 나왔는데, 최근에 다시 그 영업 실적이 조 단위로 갔다고 해요. 저번에 완전 망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넘어가면서 조금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고, 엔솔 3분기 영업이익 7,312억, 분기 최대 실적 경신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조금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엔솔은 또 요거 있죠. 요 기사. 북미 생산 도요타 전기차에 2.8조 원 규모 양극재 공급에서 LG 화학이 이번에 도요타와 최초로 2차 전지 소재인 양극재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해요. 최근에 이제 엔솔도 도요타와 연간 20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늘 LG 엔솔 때문에 조금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제가 보여드렸나요? 기억이 이번 영상인지 저번 영상인지 헷갈려. 자, 오늘 전 세계 증시가 다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아시아 증시 다 올랐죠. 그리고 유럽 증시 전체적으로 다 좋고, 미 증시도 어제 괜찮았고, 지금 뭐 중동 국가 빼고는 다 좋았죠. 오늘 이런 식으로 다 좋았고, 그리고 요거 미 에너지사 이스라엘 가스전 폐쇄 글로벌 시장 우려 해서 조금 천연가스 관련주가 움직여주나 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이거 시간 외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장 막판에 조금 빠졌어요.
네, 내일까지는 저는 볼 예정이고, 요거 말고도 천연가스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유럽도 난방비 비상, 타마르 가스전 폐쇄 여파. 겨울 되면은 원래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조금 오르는데 이런 여파로 조금 더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간 외에 들어갔다가 제가 아까 이거 효자방에 카톡을 남겼었는데 GSE를 들어갔었거든요.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5시 반 타임. 왜 들어갔을까요? 흥구석유는 오르고 있었고 얘가 음봉에서 양봉 전환을 합니다. 자, 여기 5시 20분 타임에 갑자기 0.82% 상승을 하죠. 원래 얘가 시가가 시간 외에 마이너스 1.6%에서 시작을 했다가 여기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양봉 전환했네? 그리고 저런 천연가스 기사가 조금 나오네? 해서 이제 이때 들어갔는데 바로 40분에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자, 일단 제가 들어갔을 때 0.82%에서 0.12%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다시 좀 떨어지겠는데, 왜냐, 이건 저는 계속 올라갈 줄 알았어요. 이 6시까지. 하지만 떨어져서 제 계획이 변경된 거죠. 그래서 비중을 3분의 2를 날립니다. 3분의 1만 갖고 있고 어차피 비중 크게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 5시 40분 타임에 솔트웨어를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잘했죠. 솔트웨어는 비중을 좀 실었어요. 얘를 5시 40분 타임에 들어갔고, 이 이유는 오늘 얘가 아마존 관련주로 움직였죠. 최근에도 아마존 관련주 대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대장이 아니에요. 오늘 대장 누구죠? 포시에스가 대장으로 갔고, 포시에스는 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죠. 근데 얘가 상한가를 찍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시 40분에. 그래서 야, 이러면은 포시에스는 이미 6% 이상 올라간 시간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너무 부담됐고, 그러면 솔트웨어 최근 대장이었던 얘를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는데 2% 정도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에 포시에스가 갭이 높게 뜬다라고 하면은 저도 수익을 조금씩 매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 기사도 있습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가스관 폭발, 러시아 고위 파손 가능성 제기. 그러니까 천연가스 기사들이 굉장히 오늘은 좀 많이 나왔다 라고. 그리고 또 이런 거, 레바논 시리아에서도 공격, 아까 보여드렸죠. 미 확전 대비 비상계획 수립, 이런 것들도 원유, 원자재, 천연가스, 그리고 방산 이런데 이제 조금 더 장기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좀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팔 전쟁 중에 식량이 많이 안 움직여요. 식량은 많이 안 움직이고, 최근 러우 전쟁 때는 식량이 많이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식량이, 이때는 왜 식량이 그렇게 강하게 갔었죠?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국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식량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중동 전쟁이죠. 중동은 당연히 원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더 이제 시세를 더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장기화 조짐이 되면 이런 원자재나 방산 같은 애들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요거, 이 하마스 전선 확대 조짐, 시리아, 레바논서 포격, 그리고 이런 기사, AWS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8조 원 투자 나선다. 요걸로 오늘 다시 아마존 애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포시에스, 솔트웨어, 오픈베이스, 시큐레터 이런 애들 다 이제 움직였고요. 우리는 항상 대장만 하면 되죠. 대장, 이번 대장은 누구예요? 방금 말씀드린 포시에스고, 저번 대장은 솔트웨어입니다. 솔트웨어가 오늘은 2등이 아니에요. 2등은 오늘 시큐레터입니다. 이 가운데 시큐레터. 하지만 얘는 차트가 역배열이고, 얘도 역배열이긴 하지만 대장이죠. 근데 얘는 역배열이 아니고 일봉상 훨씬 좋습니다. 정배열이죠. 솔트웨어는 정배열이고, 포시에스도 이제 역배열에서 내일 정배열로 돌아서겠죠. 이동평균선이. 또 얘 아마존 저 관련주는 요거 두 개만 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로봇 산업 최신 기술 한 자리에 11일부터 14일 2023 로봇 월드 해서 로봇 테마 요거 이 기간 동안 움직이나 한번 또 주시를 해봐야겠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반도체 이젠 쌓고 자르고 연결하는 패키징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 요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2차 전지 공매도 논란에 김주현 제도 개편 어려워. 누가 공매도에 대해서 어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이제 댓글을 남기셨는데, 저는 이거 개편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매도 세력, 그리고 여의도 증권가, 정부 세력, 이거는 여당이던 야당이던 항상 정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얘네랑 다 같이 이런 연합을 해서 카르텔이 되겠죠. 근데 얘네가 굳이 저거를 하려고 할까요? 저는 절대 공매도는 글쎄요, 개편 조금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 공매도를 잠깐 금지를 시키는데 당연히 장 난이도가 쉬워지죠. 그럼. 근데 정부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판을 치는데 여의도도 그렇고요. 굳이 없애려고 할까요? 저는
이런 거 보시면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공부해서 세력이 있는 종목에서 수익을 크게 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디지털 화폐 이제 뉴스인데요. 한국은행 CBDC 활용 사례 테스트 기관용 CBDC로 일반인 실거래까지.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지금 뉴스가 좀 괜찮거든요. 오늘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거 내일 조금 디지털 화폐도 한번 보긴 할 건데 시간 외에서 디지털 화폐 애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로지시스가 오늘 대장으로 갔고 얘가 4% 정도 4.2% 정도 상승을 했는데 내일 만약에 시세가 나온다면 저런 뉴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습니다. 국제은행, 국제결제은행 영국, 일본 제치고 한국과 맞손 하는 CBDC 국제표준 주도 청신호라고 해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저는 괜찮은 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장중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좀 몰라. 그래서 그리고 이런 상한가 라인 계속 지키고 있죠 지금 로지시스. 오늘 10% 상승을 했었지만 조금 다 상승분 반납을 했고 이런 기사가 있었고 오늘 그 시간 외에서 신성 델타테크가 조금 올랐는데 얘는 아까 말씀드린 신성 ST가 일반 청약 경쟁률 1900대 1 오늘까지였죠. 증거금 12조 원. 굉장히 좀 많이 모였죠. 이번에 그 기관 경쟁률도 기관 이제 그 공모할 때도 좀 굉장히 공모가 밴드 이제 최상단을 차지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관에서는 584대 1의 경쟁률이었고 일반 청약은 1900대 1 해서 시간 외에서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좀 움직이지 않나.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는 저게 19일날 상장을 해요. 코스닥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가 끼가 굉장히 좋죠. 최근에 또 이 신고가를 넘어주면은 19일이면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다음 주까지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여기 못 들어준다라고 해서 계속 눌림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로봇처럼 쭉 시세가 좀 나락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최근에 계속 저도 얘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부터 눌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얘를 했어요. 오늘 얘를 한 이유는 어제 분명히 쌍봉 저항을 맞은 거거든요. 여기서 쌍봉 저항을 맞았는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오늘 오전에 여기 저항 있죠. 이거를 계속 뚫으려고 해요. 그래서 매수를 합니다. 뚫었네 해서 매수를 했는데 바로 못 가죠. 그래서 반을 손절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물량은 이 시가를 깰 때 저도 손절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저점을 올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는 나머지 계속 보유 중이고 시간 외에서 조금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런 구간 돌파해주는지 그래서 돌파 매매 아니면은 여기를 뚫고 다시 신고가 68,300원까지 가주는지 여기 또 뚫어주는지 그거 봐야겠죠. 얘는 눌림보다는 이제는 돌파 매매가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 오늘 효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뉴스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효자 종목 그 2차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오늘 그 엔솔이 저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고 2차전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공매도도 최근에 굉장히 좀 심했죠. 지수도 안 좋았고 공매도도 이제 심하게 나오면서 외국인 이탈도 심했고 해서 주가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 제가 여러분들께 추매하라고 했던 구간이 여기에요. 80만원 부근 8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만원 정도로 제가 보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78만원까지 찍었었고 어제 공포감이 최고조였습니다. 이런 데서 추매를 했다라고 하면 벌써 오늘은 84만원까지 갔고 자 이게 지금 올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냐. 제가 이 80만원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갖고 한두 달만 있어봐라. 한두 달만 있어봐라. 계속 말씀드렸고 자 오늘 이제 엔솔이 오르면서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금양도 그렇고 포스코 애들도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다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LG 엔솔 필두로 이제 2차전지가 어느 정도 반등이 저점 여기를 잘 지켜주면 반등이 시작될 텐데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공매도 세력이 자 수익 실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겠죠? 이걸 뭐라 그러죠? 쇼커버링이죠? 자,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원에서 매수를 해서 150원에 매도를 해야 되죠. 근데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나죠? 150원에 매도를 해서 100원에 매수를 해야지 수익인 거죠. 반대예요, 우리랑. 그러면 자, LG 엔솔 오늘 실적 때문에 많이 올랐네. 2차전지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네. 하면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제
저점 지지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 수익 실현 해야겠다. 수익 실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매수를 해줘야지 얘네가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요. 매수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얘네가 공매도 세력이 매수를 해주면 주가가 올라가죠. 그거를 쇼커버링이라고 이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쇼커버링이 나온다, 그리고 개미들까지 물을 탄다 하면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은 지수도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반등이 나오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0만 원 지켜지는지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지켜진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80만 원 다시 오면은 여기서 다시 추매하시면 돼요. 하고 당연히 얘네는 단타가 아니죠. 단타로 보면 안 되고 뭐 한두 달, 박순혁 작가님은 3년 보라고 하시죠. 3년이라고도 하는데 3년은 사실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으로 에코프로가 저는 200만 원, 300만 원 갈지는 모르겠어요.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가도 3배예요. 3년 동안. 근데 저 효자방 한 달 우리 목표가 얼마라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내 가지고 있는 시드의 10%를 버는 게 제 목표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뭐 더 버는 사람들 있고 못 버는 사람, 손실 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10%씩 시드 대비 10%씩 수익률을 낸다라고 하면 1년에 1000만 원이 12개월 뒤에 어떻게 될까요? 3000이 돼요. 1년 만에. 그러면 여기서 또 3배면 9천. 여기서 3배면요. 2억 7천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으로 3년 동안 3배? 물론 여러분 매달 10%가 쉽지 않아요. 저는 뭐 오늘 10% 가까이 벌었는데 뭐 제 시대에. 근데 이건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굳이 이런 종목, 물론 뭐 2차전지가 뭐 안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시드를 불리는데 이제 뭐 1억 이하, 3억 이하까지는 단타가 저는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분들 중에 부자분들도 좀 있겠죠. 그런 분들 뭐 내가 5억 10억으로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 당연히 단타보다는 이런 데 묵혀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통 이렇게 5억 10억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없죠. 1억 3억 이하는 단타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뭐 1년에 3배 안 될 수도 있어요. 1년에 2배씩만 벌어도 얼마예요? 2천, 4천, 6천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차전지 이번에 물 타시면은 어느 정도 본전이 왔다라고 하면 본전에서 어느 정도 비중 줄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세가 꺾였죠. 꺾이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면은 반등이 살짝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시 꺾이는지, 꺾이면서 80만 원을 깬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로 가는 거겠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시원하게 뭐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데 이번에 반등이 나오고 그 고점을 우리가 지난 차트로 보면은 이제 나중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2차전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내일 효자 종목 바로 알아볼게요. 내일 효자 종목은 맞아. 요거 효자 종목 전에 오늘 제가 이제 수익이 좀 났다라고 했는데 어제 여기 보시면은 효자 종목에 여기 나왔던 게 이제 다 수익을 줬죠. 이렇게. 흥구 석유도 10% 이상 수익이 났고요. 저는 어제 상따를 했습니다. 여기서 상따를 했고 이렇게 발매도죠. 오늘 뭐 20% 이상 상승했는데 저는 이제 6%부터 12%까지 이렇게 수익을 냈고 이렇게 12%까지 수익을 냈고 제가 오늘 수익 가장 크게 난 위더스 제약은 제가 계속 노래를 불렀죠. 최근에 요거 이렇게 오늘 매도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매도를 다 하고 이후에 이거는 이제 세력 형님들이 쏜 것 같아요. 이제 오전에 개인들 물량 뺐고 어느 정도 쏴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더스 제약 내일 다시 볼 거예요. 오늘 좀 과하게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이렇게 했는데 저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지금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트웨어 또 깔끔하게 했죠? 이렇게 이거 돌파할 때 돌파 매매한 거예요. 돌파 매매인데 조금 많이 잘 버텼습니다. 전 얘가 오늘 상한가를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포시스가 대장인지 몰랐어요. 이거 아까 매매할 때. 그래서 얘 상한가 가겠는데? 상한가 거의 가까이 갔었죠. 그래서 그냥 이거 버틴 겁니다. 버텨서 순식간에 7%를 먹고 나왔고, 이거는 한 주예요. 이거 한 주 이제 저거 잘 때 체결이 됐는데 제가 이제 오후장에 좀 잤거든요. 그래서 체결이 됐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 제가 아까 솔트웨어 매수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대성 하이텍
얘도 오늘 깔끔하게 저 전쟁 장기화가 된다고 기사가 나오면서 얘가 상한가 라인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네 해서 들어갔고, 효자방 사람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뒤에 시세가 크게 나왔죠. 그리고 얘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3분의 1씩 매도를 했고 3분의 1 아직 물량 남았습니다. 내일 다시 봐야겠죠. 전쟁 장기화 되면은 방산업체 그 대성 하이텍은 이스라엘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계속 조금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오늘 했거든요. 80만원에서. 근데 수익 적어요. 얘는 비중을 좀 세게 했어요. 80만원에서. 최근에 얘 말고 계속 수익을 내서 굳이 얘 말고 다른 애로 수익 좀 많이 내자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 이때 한 3%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2차전지 또 꺾이나? 라고 해서 시가를 깰 때 수익 실현한 거예요. 이거 1%도 안 됩니다. 1%도 못 먹고 나왔고, 여기서 제 물량 뺏어 가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80만원에서 에코프로는 확실히 이거 좀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 한 달, 두 달 되시는 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죠. 저는 단타라서 얘 말고 다른 종목 빨리빨리 현금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지? PCS 이렇게 매매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 수익이 났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계속 솔트웨어랑 신성 델타테크 얘네들은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효자 종목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좋아요, 구독 안 하셨으면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내일이 아니고 11월 효자방 할 때 이때 다시 인원 50명에서 60명만 할 예정이고, 지금은 거의 90분 가까이 계시죠. 80명이 살짝 넘는데 아직 못 들어온 분들이 계세요. 지금 조만간 들어간다라고 하고, 그래서 다시 좀 줄일 겁니다. 줄일 예정이고, 당연히 프리패스권 10분 댓글 10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댓글 잘 달아주시면은 우리 11월 달에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효자 종목. 자, 내일 PCS 당연히 시가 봐야겠죠. 근데 얘가 갭이 내일 얼마나 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일 얘가 시작이 딱 2,800원 이 상한가 자리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갭이 많이 뜬 만큼 만약에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 2%라도 손실이 나면 바로 손절 하시고요. 다시 밑에서 기다리시면 되겠죠. 근데 내일 얘 눌림은 좀 그래요. 사실 저는 이 구간, 제가 만약에 오늘 오후장에 앉았으면 저는 2,500원 무조건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때 못 잡은 게 너무 아쉽고, 시간 외에서 제가 솔트웨어를 한 이유도 그거예요. 너무 아쉬워서. 오늘은 뭘 잡아도 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좀 너무 아쉽죠. 이거 잡았으면 진짜 수익 컸을 텐데. 그래서 얘는 시가에 보고, 제가 이제 솔트웨어를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얘도 PCS가 만약에 내일 10% 시작이 아니고 15%, 20% 막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VI 시가가 2분 뒤에 시작을 하죠. 9시 2분에 시작을 할 거고, 그 2분 동안 우리 솔트웨어가 지금 2.76% 상승해서 끝났는데 5%, 1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PCS가 갭이 많이 뜬다라고 하면은 솔트웨어를 시가에 할 겁니다. 저도 물량을 좀 더 태울 수도 있겠죠. 이런 1,900원에서 이제 얘가 끝났거든요. 여기서 오늘 시간 외에서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반등이 뭐 2,000원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얘는 대장이 아니고 PCS가 갭이 높게 떠줬을 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 애들은 이렇게 보면 되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틀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내일은 오늘 이 9,000원, 제가 어제 9,000원 말씀드렸었죠. 9,000원 어디예요? 전 고점 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잖아요. 여기 제가 어제 9,000원에서 눌림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흥구석유, 원자재 이런 애들, 원유, 테마 비중 크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얘가 위로 가면 그냥 보내주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9,000원 부근에서 조금 해볼 수 있겠죠. 비중은 크지 않게.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파.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어떻게 됐어요? 상장하고 다 엄청나게 떨어지면, 로봇 애들은 상장 전부터 떨어졌죠? 왜죠?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쌍봉 맞고 오늘 조정이 좀 깊게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을 시사하죠. 그래서 7만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고점 68,300원 여기를 뚫어주는지, 돌파 매매가 얘는 안전할 것 같아요. 눌림 계속 잡으면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 어디 돌파할 때일까요? 뭐 이런데 67,400원이나 68,300원 돌파할 때 매매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돌파 매매니까 조금이라도 2, 3%라도 손실이 나면 바로 손절 각오하시고요. 모비스 얘도 모비스도 저 오늘 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자, 모비스는 최근에 그 핵융합 치료제로 대장을 했던 녀석이죠. 중입자 치료. 그래서 얘는 제가 오늘 왜 했냐면,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정확하다. 전 고점에 갭까지 땅 채우고 갭까지 메꿔주고 반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오늘 우리 효자방에서 어떤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5,000원 여기를 계속 지지해줘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 고점 여기다가 매수 감시를 한 주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 이제 반등해주나? 설마 반등해주나 해서 매수 감시를 오전에 이제 요거 보고 걸어 놨었고, 이때는 제가 잠들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 5,100원 돌파하면 사시게 매수를 걸어 놨고 자고 일어났는데 4, 5% 수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갭 메꾼 것도 그렇고 얘가 이제 투경이 끝나요. 투경이 끝나면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조금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경이 언제 끝나냐면 22일 날 지정됐으니 22일 이때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 7, 8, 9 내일 10일차. 내일 투자 주의.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이제 내일부터일 텐데 내일 아마 투자 주의일 겁니다. 그래서 투자 주의, 그 다음 날은 투자 주의도 풀리고요. 투자 주의에서 또 일주일 가나? 그게 좀 헷갈리네. 아무튼 투경은 풀립니다. 투자 경고는 풀려서 이제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구간, 지지 저항이 많았던 이런 구간을 잘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시세를 한 번 더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전 이미 지금 물량을 갖고 있고, 혹시라도 내일 눌림이 나오면 이런 구간 5,100원 아니면 5,200원? 5,100원서부터 5,000원까지 이렇게 모아가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저는 이미 평단 5,100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5,100원서부터 5,000원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돌파 매매는 오늘 고점 뚫어줄 때 돌파 매매 해볼 수 있겠죠? 돌파나 눌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눌림은 6,100원서부터 밑으로 5,000원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위더스 제약은 오늘 시세를 많이 줬고 많이 밀렸어요. 오늘 세력 형님들이 여기서 쏴줬고, 여기가 기준봉이죠. 이렇게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나? 3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 시가까지 온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를 쭉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세력이 돈 쓴 구간을 지금 지지를 해주죠.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도 내일 시가에 볼 건데, 만약에 여기 오늘 저점을 깨면 손절을 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죠. 11,300원을 깨면 손절을 각오하시고 해볼 수 있겠네요. 얘는 내일 시가에 들어가서 11,300원을 깨면 손절 각오하시고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로는 오늘 안 왔는데 여기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2,400원서부터 밑으로 이제 잡으면 반등 한 번은 나오지,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자 종목까지 알아봤고, 혹시 제가 지금 이거를 연속해서 거의 2시간 내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 이전 영상도 거의 1시간 가까이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려요. 제가 설명을 전 영상에서 했는지 지금 했는지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여러분 효자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이번 10월달 다들 크게 수익 나실 거예요. 내일도 수익 크게 나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다들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